예, 시장의 자세한 포인트 잡고 이기는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증시 대비 나름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코스닥 시장은 어렵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상승분을 거의 다 요 몇 주 동안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어제는 3.7%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부터 진단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기존 아시겠지만 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좀 높아진 가운데 여전히 유동성의 어떤 이런 그 확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정책 관련 업종 중심에 쏠림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그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에 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는 정반대 양상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개인 투자 자금의 지금 시장 유입이 그렇다고 해서 끊긴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조금 그 강도가 둔화된 것은 맞는데 끊기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승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장 주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특히 급락을 가져왔던 가장 큰 배경이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 부분은 역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의 어떤 선제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그야말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제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아시겠지만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이 부분이 과거에도 좀 중소형주가 좀 이러한 그 하락을 나타내는 경우들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대주주 판단 요건이 10억 원에 3억 원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 당국이라든가 이제 국회라든가 뭔가 지금 얘기들은 논의들은 나오고 있죠. 이거를 연장시킨다거나 유예시킨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논의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좀 이제 줄이는 쪽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지금 미 대선 관련된 이슈가 거의 한 달 이상 시장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죠. 이제 대선 열흘 남았는데 진짜 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결국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라든가 보수적 접근이 나타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려는 이런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좀 반등 시도가 강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지선들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어디서 지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하락세가 좀 진정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바닥 확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심리가 하루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시겠지만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연말 지나면 1월에는 또 이런 그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는 이도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물론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어떤 그 하락의 멈춘 과정이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또 하락 과정을 현금이 있으신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의 또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달러가 약하고 한국의 원화가 강한데 초강세 이 정도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1,100원까지 붕괴 가능성이 들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120원대까지 굉장히 한 달 사이에 한 60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상당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또 이제 위안화의 강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특히 위안화가 이제 지금 그렇죠. 초강세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크게 좀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타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시장의 하락이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그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 수입 부담이 줄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철강이라든가 또 이제 에너지라든가 음식료 업종들 이런 업종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철강 업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외화의 그 수주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주들의 발주가 활발해지고요. 결국 이는 곧 조선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체라든가 또 선박 기자재 업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이제 그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은행주 같은 경우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 비용의 감소라든가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이다. 최근에 은행주들도 주가 흐름들이 좋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업종이었습니다. 예. 여행 아시겠지만 이제 원화가 강세였을 때 외국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막혀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업종은 좀 이런 특수 기대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주실 때 미국의 대선 변수하고 또 국내는 양도세 부담, 이 불확실성이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가 코로나19가 변수죠. 조금 전에 속보 나와 있는데요. 어제 확진자 수가 88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88명이고요. 100명대에선 좀 내려왔는데 어서 좀 하향 안정화가 됐으면 싶고요. 시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환율 쪽에서 말씀 주신 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수혜 예상이 되고 또 조선이나 선박 기자재 쪽은 수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 챙겨주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어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는 낙폭이 덜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그룹주의 영향도 있지만은 여기 뭐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많은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우위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금 시장 흐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성장주 일변도의 시장에서 이번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흐름 또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3분기 GDP 발표됐는데 2분기가 바닥인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된 부분은 수출의 증가세가 좀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까지만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경기 민감주들이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 일변도에서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있으시면 종목은 지금 대표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모비스 같은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철강주 또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풍산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이제 그 배당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은행주 전반에도 여전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또 갑자기 이제 종목 질문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풍산, 은행주 이렇게 눈여겨 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이목이 쏠려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어제 급등을 좀 한 종목들 물산이라든가 SDS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겁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풀릴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불법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배구조의 어떤 이런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삼성생명법 통과가 되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전자 지분을 다른 쪽으로 넘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그 교환 이런 형태로의 어떤 그 지주회사 쪽으로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부분까지도 아마 TF 쪽에서는 지금 삼성그룹 내 TF 쪽에서 아마 다 이제 그 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게 또 이제 상속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예. 이제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뭐 일각에서는 가장 지금 뭐 유력하게 되는 부분들이 전자와 물산으로 단순화시킨다. 물산, 전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단순화시킨다는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을 물산이 받으면서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배구조 보면 삼성물산이 그 정점에 있으니까 이게 괜찮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볼만한 기업 삼성물산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뭐 오프닝 때 미 증시 급락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정 구간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후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시장 좀 지탱하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외국인이고 지금 현물과 선물 동시에 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장중 내내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